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 20조 잭팟입니다. 2022년 이 주식에서 2배 띱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3천 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 분들에게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좀 도움 많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022년에 이 주식 2배 뛸만 하고요. 외국인도 아마 같이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라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제가 한 번 얘기했죠. 21일 이 파월 의장의 어, 연설이 좀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파격적으로 얘기해서 흔들리긴 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좀 증시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5월 4일입니다. 러시아가 루블화로 제공했던 이 이자나 돈에 대해서 만약에 5월 4일까지 다시 내지 않으면 뭐로 달러로 그러면 사실상 이 디폴트 사태가 만들어진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폴트 할 기회가 아니라 루블화로 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블화로 낸 거를 달러로 내지 않으면 넌 디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4일을 기점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5월 4일에 디폴트가 뜨면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흔들려도 이때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20조 잭팟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2년 이 주식에서 아마 2배 가량의 급등이 기대가 되니 저평가 종목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었죠.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외 마스크까지도 해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시간이 뭐 6시니 9시니 12시니 말이 많았습니다. 인원도 뭐 4명이니 5명이니 6명이니 말이 많았지만 지금 다 해제가 됐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쓰냐 마냐만 해제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저녁 시간 거리 표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중요한 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노마스크를 선언한 나라도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바로 풀지 않은 건 긴장감이 너무 풀려서 사실상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막히다 보니까 너무 미쳐서 좀 이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의 전파 차단 역할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내 취식이나 더 우려스러운 상황도 모두 풀면서 실외 마스크만큼은 고집하고 있는 정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거리두기가 풀리고 2주 정도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쯤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한다면은 4월 말이 지나서 5월 초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다음 주 또는 5월에 해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저희 마스크 쓰는 게 이 야외에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사실상 쓰면 쓰고 말면 말고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마스크까지 갔다라는 건 이제는 완전히 좀 이 비대면에 대한 해제
그리고 거리두기에 대한 완전 해제가 진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뭐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행 먼저 가겠죠. 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도 떠나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누가 제일 수혜를 받는다. 항공주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여행사 관련주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항상 강조하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네, 야놀자였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여행, 숙박업계와 동반 성장 기조 확대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3일 기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거리두기가 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야놀자는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데 뭐라 했습니까? 마스크도 벗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도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큰 성장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 사업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21년 11월 6일 기사입니다. 야놀자는 최신 기사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업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슈가 받을 때 나오는 기사다 보니까 그래서 호텔 앱으로만 알고 있던 야놀자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테크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에서 야놀자의 클라우드 솔루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클라우드 판매가 있는 솔루션 라이센스는 계열사 상품들이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라고 한다면은 쭉 내려갔을 때 객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야놀자가 와이플럭스라는 클라우드 솔루션 브랜드를 선보여서 호텔 자선 관리 시스템, 호텔 객실 관리 시스템 등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구나. 다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야놀자가 계속 늘어나고 성장하고 사실상 뭐 소프트뱅크에서 이 비전 펀드 투자, 비전 펀드 2에 대해서 한 2조 정도 투자 받고 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성과가 없잖아. 이 해서 뭐 하냐라고 해서 드디어 이번에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번 3분기 야놀자 3분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표가 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야놀자 올해 상장한다, 상장한다, 상장한다.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3분기에 상장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 미국 증시, 그것도 나스닥에. 그래서 투자은행에 따르면 야놀자 상장 주관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IPO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낙스닥으로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로 증시 입성이 예정이 됐고요. 상장 시점이 거의 임박해 있는 만큼 거의 IPO는 뭐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아직까지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언제 할까 말까 이런 얘기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3분기에 아마 상장할 것으로 예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거의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할 경우 데카콘 10조 원 이상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과거까지 한 10조 정도의 규모를 받았었는데 아마 상장을 하면 2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장 임박 소식에 흥행 여부도 주목받고 있고요. 당연히 흥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이미 소프트뱅크가 이 비전펀드 2로 2조 정도를 투자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 있는 또는 믿음이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실상 이 클라우드 관련 또는 여행 이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시가총액 20조면 정말 큰 기업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게 보다 야놀자가 드디어 상장이 가시화됐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약 9월에서 한 10월쯤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종목이 언제 급등할까? 또는 언제 상승할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야놀자 관련주 하면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아주 IB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따라잡을 수가 있냐? 이거 지금 사라는 거야? 아니죠. 그럼 뭔 소리냐? 우리가 과거에 미국 상장했었던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언제 급등이 나왔고 언제 상승이 나왔고 언제 눌렸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이번에 야놀자가 상장 발표를 했지만 또 눌림이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눌렸다가 2차 상승 랠리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고점 부근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야놀자 관련주 오늘 이렇게만 매매해라. 그러면은 최소 개인적으로 1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놀자 상장은 9월 말에서 약 10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 상장했었던 국내 기업 처음이죠. 쿠팡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스닥 아닌 뉴욕 증시 상장 신청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에 이 일단은 상장을 한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세 가지가 뭔데? 첫 번째가 나 미국 진출을 할래요. 그러니까 상장할래요. 발표 단계가 있습니다. 나 상장하겠습니다. 발표. 근데 신청서도 제출 안 하고 뭐 언제 할지도 몰라. 그냥 할래요. 이 발표 단계요. 이 발표 단계에서 원래 급등이 한번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쉽니다. 쭉 쉬다가 언제 급등이 나와주냐? 나 상장 신청서 제출했어요. 이때 한 번 더 급등합니다. 신청서 제출. 그때 이제 급등이 한 번 더 나와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급등이 나옵니다. 나 상장합니다. 일정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급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장 한 달 전이 고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 직전까지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장 한 달 전이 고점, 뭐 완벽한 고점이라 할 수 없지만 고점 부근이다. 그래서 무조건 상장 한 달 전에 파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하는 시기가 짧아. 예를 들어 한 달밖에 안 걸려. 그러면은 이게 고점인 거야. 네. 요게 고점입니다. 요게 고점이고 근데 이제 보통 진출할래요에서 신청서 제출할게요. 자, 이 부분 상승 그리고 제출했어요와 만약에 이 구간이 길어. 제출했는데 한 3달 남았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또 급등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진출할래요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출할래요 하고 신청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장 일정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할래요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누가 알았냐? 그러면 쿠팡은 두 번째 제출했어요를 예측할 수가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급등은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상장 신청서 제출했어요. 이 사이에 수익이 가능한 게 쿠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상장 신청서 제출이 언제냐면 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거나 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상장 신청서 제출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볼게요. 쿠팡의 대장주를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의 대장주는 동방과 KCTC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차트를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동방을 보시면 나 미국 상장할게요 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급등합니다. 상장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못 잡아. 왜 못 잡냐? 모르니까. 미국 상장할지 누가 아냐?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이거 운이 좋아야 내가 여기서 운 좋게 잡고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노려야 돼요? 우리는 그건 상장 신청했어요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에 사는 거죠. 왜? 어쨌든 간에 뭘 한다? 상장 신청 제출할 거 아니야.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노리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리고 사면은 아까 상장 신청서 제출 언제 했다 했죠? 보시면 2월 13일에 했습니다. 네, 정확히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2월 13일을 우리가 대한민국 날짜로 확인을 해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2월 12일까지는 기사가 안 나왔고 2월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2월 15일 이게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 날 아마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상장 신청 제출했어요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2월 4일, 2월 6일 슬슬 시동 걸죠. 시동 걸다가 이제 2월 9일 시동 겁니다. 그러다가 2월 10일 날 갑자기 상한가를 딱 때려버려요. 시월 때리고 그 다음에 15일 날 점 상한가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상한가를 때려요. 16일 날. 그죠? 예, 그리고 급등이 나와주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상장 신청서 제출했네요. 제출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확하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2월 13일이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 2월 정확히 10일이 그거네요. 네, 10일이 10일이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10일이 금요일이고 하나씩 터졌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10일이고 이게 15일, 이게 16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신청 제출할 거를 예상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미리 그냥 사는 거예요. 제출하겠네? 그럼 이제 사는 겁니다. 천천히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사다가 주가,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 상장할래요가 있고 제출했어요가 있죠. 그 다음에 나 상장합니다.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이 일정이 만약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고점인 거야. 근데 이게 한 두 달, 세 달 남았다. 이게 세 달 남았다. 그럼 고점이 아니에요. 그럼 상장합니다까지 올라가요. 한 달 전까지. 그럼 얘기할게요. 쿠팡이 언제 상장하냐라고 보니 쿠팡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일 앞두고 공모 희망가 상향 관련주 초미 관심. 그래서 3월 10일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쿠팡이 10일 날 확정을 하고 11일 날 상장이 됩니다. 3월 11일 날 상장을 했구나.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얘가 지금 고점을 얼마 때렸냐? 2월 17일 날 때렸습니다. 얘가 고점을 2월 17일 날 때렸는데 중요한 게 상장이 언제야? 네, 상장이 3월 11일이야. 그럼 아시겠지만 한 달도 안 남았죠. 고점인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죠 이제. 팔아야 되는 거. 한 달 전이잖아요. 팔아야지. 그럼 주가는 보통 못 움직인다. 대부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 상장하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이 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상장할래요 할 때 급등. 그리고 상장 신청할래요 할 때 급등. 그 다음에 진짜 상장 일정 나왔어요 할 때 이제 급등인데 보통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일정이 신청하고 한 달도 안 남았으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이미 종목은 고점이다. 이미 종목은 고점이고 만약에 신청하고 한 세 달 남았으면은 한 달 전까지 급등이 한 번 더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얘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비안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미국 상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픽업 트럭 관련 기업이고요.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상장할래요를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했냐면은 3월에서 4월쯤 했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리비안 대장주가 에코캡이거든요. 에코캡을 보면은 에코캡을 우리가 쭉 보면은 2021년도 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상승을 보고 상장 신청서가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버리는 거야. 뭐 첫 번째 상장할래요를 버리고 그다음 뭐 상장 신청서 냈어요를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뭐를 상장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너무 머니까. 왜냐면은 이미 상장할래요 때부터 뭐 3분기냐 4분기냐 뭐 상장한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남았어요. 그래 애초에 이거를 전체 모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전 한 3분기 4분기니까 7월쯤 사야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신청서 냈어요가 언제쯤 나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때 나온 거죠. 상장 신청서 냈어요가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2의 테슬라 리비안이 상장 추진을 합니다. 삼성 S에 관심을 떴는데 보시면은 로이드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27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추정 가치가 93조다라고 떴죠. 93조 규모의 전기차 픽업 트럭 기업 리비안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구나. 그래서 8월 27일 날 93조 규모 리비안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이게 보면은 27일 그다음에 30일 이렇게 보통 금요일 날 똑같이 제출하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출을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뛴 거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할래요 하면 급등한다 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래요 했으니까. 왜? 이제는 상장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사는 거야, 그냥. 쭉 사는 거예요. 할래요 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홀딩한다? 우리가 얘가 이러고 나서 언제 상장한다고 발표가 났냐면 보이시죠?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오는 11월에 상장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분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주력하는데 리비안도 제2의 테슬라 주목하고 있고 기업가치 94조고 약 11월쯤에 상장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유가증권 신고서가 공개가 됐고요. 그럼 아시겠지만 11월에 상장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8월 27일에 제출을 했고 11월에 상장하면은 몇 개월 남았어요? 약 한 2달 남았죠. 2달 남았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한 달 전까지 홀딩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한 달 전이 언제야? 그럼 아시겠지만 10월 뭐 중순이나 10월 뭐 중순쯤 되겠죠? 홀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삽니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는 거죠. 중순쯤 왔잖아. 팔아야지. 그럼 한 달 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쭉 주가가 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11월이고 여기가 11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으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한 달 남기고는 웬만하면 빠지더라. 근데 그 2달 전, 그러니까 한 달만 남기면 그 전까지는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가가 급등을 뭐 동방 같은 경우에도 한 150% 했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150%씩 급등을 했습니다. 첫 급등이 상장 할래요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급등이 상장 신청서 제출했어요. 세 번째 급등이 상장 일정 나왔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야놀자가 뭐가 나왔습니까? 나스닥 상장 추진. 그러니까 3분기쯤 할 거예요가 떴잖아요. 그럼 3분기쯤 할 거예요 떴다는 건 뭔 소리야? 그러면은 이제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죠.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할 텐데 이제 3분기쯤, 3분기에서 지금 4분기 초라 했잖아요. 4분기 초. 그러면은 9월에서 한 10월쯤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2달 전부터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장 신청서를 약 한 2달에서 3달 전에 신청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예상을 하면 언제입니까? 한 7월에서 한 7월에서 한 6월부터 우리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미 상장 할래요가 나왔잖아요. 상장 할래요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지금 너무 급등세가 이미 나올 거예요. SBI가 이미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여기서 막 상한가 뛰고 해가지고 한 뭐 많이 간다 한들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봤자 한 뭐 한 요 정도? 한 1,900원에서 많이 가 2,000원 이쯤 될 거예요. 그럼 2,000원까지 갖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우리는 언제 산다고요? 6, 7월에 사는 거예요. 뛰고 나서 눌릴 때 6, 7월쯤 우리는 매수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6, 7월에 매수를 해서 이제 뭘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장 신청서 제출할래요의 급등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을 한번 노려보고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기간이 며칠이 남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딱 상장 직전 한 달 전까지만 홀딩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대장주 SBI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 아주 IB 투자 두 개의 종목 관심 가지고 있어서 야놀자 투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놀자 미국 상장 이슈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알겠는데 아까 전에
김동석 대표가 신정책 테마주 우리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이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서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구독자 이벤트는 당일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4만 명 구독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 이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4만 명 구독자 이벤트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을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무료로 딱 2가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딱 이거죠. 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모두가 다 하고 나서 다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구독자분들만 드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플에 이 글에 아래에 보시면 이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 2216분이 하트를 눌러주셨는데 이렇게 하트를 누르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이 어플에 이 글에 들어와서 아래 하트 버튼 누르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23일까지 진행하니까요.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20일 추천주, 21일, 2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당연히 저희가 이 월요일 날 추천주도 주말 동안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 25일 추천주도 뭔지 올라오면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뭐가 이슈가 있었고 뭐가 상승 나왔는지, 설탕 관련주가 있으면 왜 설탕 관련주가 움직였고 왜 상승이 나왔는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기법 강의까지도 뭐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가 뭐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나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까지도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으시면 아래에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저희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